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인이 180석 의석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자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독재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도둑질할 때 한 번 담을 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선을 넘어도 견제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한번 꿀맛을 본 곰이 온 산의 벌통을 다 헤집고 다니듯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권력의 단맛과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PK와 DK 모두 불만이었지만 어렵게 봉합된 김해 신공항 문제를 보궐선거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권력 사유화에 방해가 되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들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법치주의는 정적을 압살하는 법에 의한 지배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강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키우며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홍위병 측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잘하고 있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인이 180석 의석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자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국회 4년, 문재인 연속 독재 5년 동안 무능과 무법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감사원은 왜 있고 입법부는 왜 있고 야당과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국민은 야당은 헌법기관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당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수 있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권한 있는 헌법기관들은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 대책은 있기나 한 겁니까? 만일 대통령과 이 정권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함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든 공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국정 현안이 있지만 먼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민생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며 예산이야말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 긴급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면 자영업 사장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올 초부터 힘들게 버티어온 상태여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여기에 고용된 분들의 삶의 추락을 막는 것이 급선무인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부터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에 대해서 합의해 봅시다. 어디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먹는 블랙홀이고 그곳을 막으면 얼마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고민해 봅시다. 관료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만든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지적이 반영된 진정한 국민 예산, 명실상부한 국난 극복 예산을 만들어 봅시다. 진화하고 있는 북핵과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정의에 부합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개발과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국민과 야당도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국정을 되돌리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갈등과 혼선을 피할 수 없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국정 운영 방향을 찾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의 상생과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나라와 국민의 살 길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때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책임지지 않는 없을무의 무정입니다. 명나라 13대 황제인 만력제가 30년 동안이나 국정을 돌보지 않는 사이에 측근들은 재산 불리기에만 열중했고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물려받은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멸망 직전의 명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명나라가 망한 것은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때가 아니라 국정을 팽개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만력제 때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만력제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